세종시록 제19권 세종 19년 10월 19일 을해 5번째 기사. 야인 그와 첫 합을 남겨두어 후의 일에 대비하게 하다. 이어서 지금 북방에 장차 있을 터이니 이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 2년 상첨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이천이 북정할 때 사로잡은 남녀와 동산 등을 바치다. 도절제사 이천이 북정할 때에 사로잡은 남녀와 기화하여 나온 동산 등 3명을 바치었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순검사 심도원이 경원성과 경흥성을 쌓고 돌아오다. 경원성은 둘레가 1755척이고 경흥성은 둘레가 2186척이었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모친의 담사를 지내겠다는 김종서의 상언을 윤허하지 아니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경이 상언한 것을 보니 모친을 위하여 담사를 지내서 효도를 다하고 싶다고 청하였는데 말이 간절함에 경의 아름다운 뜻을 이미 알았다. 그러나 야인은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일정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금년에 오랑캐 지방의 흉년은 지난번보다 배나 심하다는 소문이다. 비록 겨울철이어서 오랑캐 말이 여위고 쌓인 눈이 길을 막아서 걱정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그 좀 도둑질하는 것은 보장될 수가 없다. 경이 모친을 위해 효도를 다하고자 하고 나도 또한 경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인데 만약 한 달 동안 왕래한다면 그의 군신 모자의 정을 다 펼 수 있을 것이니 내가 그 청을 차마 윤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환난은 가볍게 여기는 데에서 나오고 견고는 미리 요량하지 않은 데에서 생긴다. 북쪽 관문의 수만 창생의 생명을 이미 경의 한 몸에 맡겼으니 가고 머무는 것을 어찌 가볍게 할 것인가. 우선 담사 지내려는 청은 그만두고 변방을 편안케 한 계책을 더욱 펼쳐서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1일 경축 첫 번째 기사. 홀라운 지위 후이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구인 등이 건정전에 나와 조회를 받았다. 알타리 천호, 동소고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한지를 입은 경기 등지의 관의 곡식 징수를 감하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난 병진년에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사도는 아울러 한지를 입어 논농사는 더욱 충실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농민이 종자를 뿌리는 데 시기를 놓쳤거나 김매기를 게을리한 탓이 아니다. 만약 관에서 구워준 곡식을 다 징수한다면 실로 불쌍하다. 구워준 양의 반을 감하거나 혹은 3분의 1을 감해서 백성의 삶을 위로하라. 의청은 본디 징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주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 감수된 수량은 죄다 군자를 옮겨서 충당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 영상의 고신만 거두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집행 이 영상의 죄를 아뢰므로 다만 고신만 거두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3일 김용 첫 번째 기사. 강독하다가 주자의 뛰어남을 논의하다. 경련에 나아갔다. 강독하다가 주문공이 옛말의 잘못을 바로잡은 대목에 이르러 말하기를 문공은 진실로 후세 사람으로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은 말에도 혹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한 말도 또한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 주자의 문인으로서 스승의 말을 취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 것이니 비록 주자의 말이라도 또한 다 믿을 수는 없을 듯하였다. 아니 성지 권체가 대답하기를 요시도 가끔 이론을 세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주자의 학설을 충실하게 지키기를 원한 자들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이 영상의 직첩을 거둔 것이 과하다고 간하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장령 최호생이 아뢰기를 이 영상은 비록 처사가 마땅하지 못하나 그 마음을 궁구하면 그 직임을 다하고자 한데 불과합니다. 지금 그의 직첩을 다 거두셨는데 신등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 영상이 만약 갇히지 않고 돌아왔다면 너희들도 또한 양령의 일을 상사하여 말하였겠지 하니 호생이 황공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에 승지 이경기가 눈짓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오래도록 미소하면서 말하지 않으니 경기도 또한 웃으면서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었다. 호생이 아뢰기를 영상이 본부에 와서 알리고 일에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비록 상서는 아니더라도 또한 말로서 개청했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가령 영상이 파직된 다음이라도 또한 양령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호생이 대답하기를 지금 그가 감히 말하는 것은 언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직되었다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의 마음을 신이 모르는 바이니 신이 영상을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말하였다가 벌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언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어가를 수행한 일은 모두 나의 명을 받은 것인데 영상이 갑자기 행문하였고 또 동료와 함께 의논하지도 않고 사직할 즈음에 다시 양령의 일을 말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잘못이었다. 또 그 말이 공손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나는 대간에게 같이 국문하도록 명하고 싶었으나 다만 자기의 일이 아닌 것으로 중지하였다. 다만 직첩을 거둔 것은 오히려 가볍다 할 것이다. 도리어 무겁다는 것은 뜻밖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진주제수 종 9만이 살인하여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진주제수 종 9만이 살인하였으므로 유를 상고하니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3일 기묘 네 번째 기사. 강희에게 죄를 주고 자자를 면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지박천 군사 강희는 이웃 고을의 관비를 관통하여 임소에 데려다 두고 그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며 또 관과 물건을 뇌물로 주어서 어리에 벗어난 짓을 많이 하여 매우 염치가 없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를 상고하여 죄를 매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특히 자자는 면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새 의정이 유고하면 찬성이 대리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다. 의정부에서 전지하기를 지금 정부의 새 의정이 모두 유고하면 찬성이 대리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사무가 정체되니 진시로 합당하지 못하다. 옛날에 송나라는 당나라 제도를 이어받아서 재상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두어서 참지정사는 재상 다음으로서 대정을 돕고 여러 가지 사무에 참여하였으나 반열을 통솔하지 못하고 인장을 맡지 못하고 일을 아뢰는 데 참여하지 못하며 정사당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 후에 재상과 참정에게 조칙하여 반열을 윤번으로 통솔하고 인장을 맡으며 함께 정사당에 오르도록 하였다. 지금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의 의정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찬성이 반열을 통솔하거나 인장을 맡을 수 없으나 의정이 오직 한 사람뿐이고 의정이 유고한 날에는 찬성이 반열을 통솔하고 인장을 맡아서 대리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일정한 법칙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의 찬성 하나를 더 두고 찬성 이하도 좌우라고 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저 관직을 설치하면 한 관청 안에 높은 관직은 적고 낮은 관직이 많습니다. 이에 앞서 의정부에서 이를 처리할 때에 영의정이 하나, 좌우 의정이 각각 하나, 찬성, 참찬, 지사, 참지가 각각 둘이었습니다. 육조에서 이를 나누어 맡아서 직접 계달한 된 후에는 찬성 하나 및 지사 참지를 혁파하였습니다. 그 후 본부로 하여금 다시 이를 처리하게 하며 찬성 이하의 수요가 사의정의 수요와 서로 같으니 이것은 관제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의정은 좌우라 부르면서 찬성 이하는 좌우라 하지 않는 것도 미편하오니 찬성 하나를 더 두고 찬성 이하도 좌우라고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2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신계, 이맹균, 조계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계를 의정부 좌찬성으로, 이맹균은 우찬성 겸 판이조사로, 조계생을 좌참찬으로, 최사강을 우참찬으로, 이교를 지돈영부사로, 이효인을 호조참판으로, 김맹성을 형조참판으로, 유계문을 한승부윤으로, 이화, 고득종, 박정신, 도대평, 조서강을 첨지중추원사로, 서승을 좌사관으로, 임종선을 우사관으로, 배강을 우헌납으로, 권자홍을 사원부 지평으로, 김세민을 판중추 목사로, 이진을 판강계부사로, 홍사석을 판여연부사로 삼았다. 이진, 홍사석, 이화, 도대평, 박정신은 이천을 따라 이만주를 토벌한 공으로서 모두 계좌를 올린 것인데 진과 사석은 각기 그대로 본고를 맡았고 화와 대평은 상호군으로 첨지중추로 승진되었고 정신은 삭주부사로 첨지중추에 승진되어 본고를 그대로 맡았다. 그 밖에 군사로서 1등공은 2계좌를 띄어 올리고 2등공은 1계좌를 띄어 올리고 3등공은 계좌를 올렸는데 동반서반의 총 500여 명이었다. 향리로서 1등공은 공표를 주어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역을 면제시키고 2등공은 공표를 주어 역을 면제시키고 3등공은 2년간 역을 면제시켰다. 공사 천구로서 1등공은 역을 면제시킴과 동시에 보충군이 되는 것을 허가하며 2등공은 면포 10피를 상주고 3등공은 면포 5피를 상주었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정주주에수 선군 조영길이 살인하여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주주에수 선군 조영길이 살인하였는데 유를 상고하니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이혼을 탄핵하나 보류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기를 사원부가 절의를 스스로 지키면 염치를 아는 풍습이 유행되고 이욕을 스스로 경영하면 탐욕하는 풍속이 일어납니다. 그 전이하는 기민은 진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덕 5년에 내린 교지를 엎드려 보니 옛날에 벼슬 한 자가 채마밭에 아욱을 뽑아버리고 배 짜든 계집도 보내기까지 하였으니 그 구차스러운 백성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다. 본국 사대부는 이미 종들이 있고 또 국가에서 전지를 받아 살림이 부족하지 않으며 비록 한직에 있다 하더라도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이바지하기에 족하다. 더군다나 시임은 각 품마다 모두 녹봉이 있는데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 수령에게 청탁하여 공물을 대납하고 백성에게서 배나 되는 수요를 빼앗아 내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공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는 수령으로서 시임과 한직 각품의 청을 들어 공물을 대납하도록 하는 자는 교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지하고 대납하는 자는 장류를 적용하여 죄를 주며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었습니다. 대소신료들이 환하게 알고 성상께서 선비의 절조를 격려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공경하게 복종하니 크게 변하는 풍속을 장차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일찍이 성공감정으로 있으면서 연산에서 그 사이에 바치는 관용 제목을 남몰래 대납하였습니다. 또 그 일을 맡은 아전에게 부탁하여 제목에 낙인이 있고 없는 것을 조사하지 말고 제일 먼저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일을 탐해서 의를 잊고 법을 어지르면서 사심을 부린 죄가 지극합니다. 평생에 출세하기는 다시 바랄 수가 없는데 요행한 인연으로 그 공이 군공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공을 보답하는 일이 그 아우에게도 시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판사라는 직임은 한 관청의 우두머리이며 여러 관료가 쳐다보는 직위로서 가볍지 않습니다. 어찌 염치가 적은 사람을 이 직책에 외람되게 눌러 있게 하겠습니까? 중회에서 이런 명령을 듣게 되면 탐욕한 관리는 서로 더불어 스스로 좋아하며 다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불의의 재물을 바라고 고하여서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장차 오래도록 시행되지 못할 것이니 진시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신등이 이에 이혼을 동반직임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뜻으로 천청을 더럽혔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섭섭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번거롭게 아래오니 두렵고 황송함이 매우 깊습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그만둘 수 없는 바, 만약 서반으로 옮겨 차임한다면 법을 세운 뜻도 그대로 있게 되고 공을 갚는 법도 시행될 것이니 거의 양편으로 온전할까 합니다. 성상께서 결단하시어 선비의 절조를 장려하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소장은 우선 보류하라. 내가 장차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6일 이모 네번째 기사 전 동지 총재 박지의 졸기.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1일 김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7일 개미 두번째 기사 이천이 오니 사정전에 임호하여 인견하다. 평안도 도우절제사 이천이 모친을 뵙는 것으로 소명을 받고 오니 사정전에 임호하여 인견하였는데 진시초에서 해질 때가 되어 끝났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7일 개미 세번째 기사 사인의 근로가 30개월이 되면 품계를 바꾸어 주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사인이 근로하는 것은 6조의 낭청보다 배나 됩니다. 6조 낭청의 예의에 의하여 30개월이 만료되거든 품계를 바꾸도록 비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7일 개미 네번째 기사 박영춘, 김등남 등이 살인하여 차명에 처하다. 강령죄수 박영춘과 영광죄수 김등남이 살인하였으니 유리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8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9일 을류 첫번째 기사 모화관에 행차하여 관람하고 칼을 하사하다. 모화관에 행차하여 모구를 쏘는 것을 관람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 칼을 각각 한 자루씩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9일 을류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군영에 화재가 있어 김종수에게 겹옷 등을 하사하다. 임금이 듣고 김종수에게 겹옷 한 벌과 가신을 하사했다. 사언하는 절차는 그만두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30일 병술 첫번째 기사 이온을 상호군으로 삼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30일 병술 두번째 기사 숙통 중부 등이 살인하여 차명에 처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일 정해 첫번째 기사 종정성 남룰 올적합 두라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근정전에 임호하여 조회를 받았다. 종정성은 친좌 위문 등을 종원 칠은 소옥 요구 등을 보내어서
토산으로 바치었다. 또 수빈강에 거주하는 남눌 올적갑 두라데와 수주에 거주하는 올량압 이홍소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임금이 두라데를 전 안에서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가 국가를 위해 성심으로 내주하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하니 두라데는 대답하기를 종신토록 기순하는 것이 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뜻이 좋다 하였다. 두라데는 또 아뢰기를 아비와 숙부 아랑합 등이 나에게 이르기를 너가 먼저 입주하여 아련하고 좋게 돌아오면 우리들도 또한 입주하여 아련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너의 뜻을 알았다 하였다. 수빈가는 지금의 송하강 지류이고 수주는 지금의 종성이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이천과 그의 군관에게 잔치를 내려주다. 사정전에 임모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과 그의 군관에게 잔치를 내려주니 종친과 부마 및 여러 성지가 잔치 자리에 모시었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모구 쏘는 것을 관람하게 하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로 하려금 알타리 올량합의 야인을 설립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파저강 야인은 국경 가운 곳에 모여 살면서 오로지 우리나라의 언덕을 입어 생활을 해왔고 일찍이 강계지방 백성들과 서로 교제하고 왕래한 지도 여러 해 되었다. 그들이 중국의 군정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만드니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도망쳐 오는 자들을 중국에 돌려보냈는데 야인은 이 일로 인해 한을 품고 까닭없이 우리 변경에 침입하여 사람과 짐승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었고 심지어는 품속의 어린 아이를 눈 위에 버려두기까지 하였다. 악한 짓을 마구하여 그치지 않았으므로 개축년에 장수에게 명하여 그 죄를 성토하고 소굴을 소탕하여 그들의 처자를 사로잡아서 개가를 부르며 돌아왔다. 나는 저들도 역시 사람이니 반드시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고 성심으로 복종하리라고 생각하여 잡아온 그들의 처자에게 의식을 넉넉하게 주어 간곡하게 보살펴 주었고 심지어 부녀자들은 남자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예로서 대우하였고 그 후에 본고장으로 아울러 돌려보내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마음을 보였던 것이다. 저들은 마음을 고치고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서 잔악한 짓을 마구하고 더욱 악독스러워서 혹은 해마다 변경을 침범하고 혹은 한 해에 2번이나 침범하여 변경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서 죄악이 차고 넘쳤다. 지난 9월에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도내 군사를 거느리고 저들의 소굴을 토벌하여 머리를 베고 포로한 것이 아울러 70여 명이었다. 이와 같이 2번이나 토벌한 것은 사단을 저들이 스스로 일으킨 것이고 우리나라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 사람들이 만약 전일의 죄악을 회개하고 혹은 추장이 직접 오거나 혹은 자제를 보내어 시위하여서 성심으로 와서 복종한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대우하며 예의로서 접대하여 지나간 허물을 조금이라도 탓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으면 비단 우리 변경 백성만이 편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또한 안심하고 생업을 즐겨서 그 거처가 영구히 편하게 될 것이다. 간과 골이 땅에 으깨어지는 괴로움과 비교하면 어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평안도 지방에 붙어 살기를 싫어한다면 아모카 등지로 옮겨가 살게 하여 봄잘 도아온 보아한의 예와 같이 할 것이며 귀순하여도 또한 가하다. 국경 가까이 거주하는 알타리 올량하본 파자강 야인들과 혹은 혼인도 하고 혹은 친교를 맺은 자도 많으니 경이 그들을 불러와서 가만히 경의 뜻으로 형편에 알맞게 설립하되 국가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 것이며 이 말이 차차 전해져서 이만주의 기회까지 저절로 도달하도록 하라. 이것이 병가의 한 가지 술책이며 이천도 또한 이 계책을 아뢰었다 하였다.
보아하는 유보아간을 가리킨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매산정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첩과 그 자식의 속량 문권을 빼앗아 박구의 아내를 공문하게 하다. 당초에 광주 사람 부령 박구가 아내 이씨의 여종 서가이를 첩으로 삼아서 딸 넷을 낳았었다. 구가 죽을 임시에 이씨는 구의 뜻을 받들어서 모두 속량하는 문권을 주고 노역을 방면시켰다. 구가 죽자 이씨는 제가 낳은 딸 셋과 함께 그 문권을 도로 빼앗고자 하여 서가이를 때려 죽이니 서가이의 어미 부가이는 이씨의 아비 이자문이 노역을 방면시킨 여종이었는데 이씨를 관가에 고소하였다. 이때 이르러 형조에서 아뢰기를 부가이는 이씨의 여종으로서 이씨를 고발하였으니 이것은 여종으로서 그 주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을 접수하지 말고 중환죄로 처리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뜻을 순응하여 노역을 방면시켰다가 남편이 죽자 남편의 골육을 사역시키고자 하여 남편의 첩을 매질하여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부도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그의 딸이 골육을 사역시키고자 하여 아비의 첩을 때려 죽인 것은 더구나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법에 비추어 당연히 죄를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단으로서 법을 상고하여 죄를 가하면 부가이가 주인을 고발한 죄는 유리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됩니다. 속형전에는 노비로서 가장을 고발한 자는 고발을 접수하지 말고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고 속전 등록에는 노역이 방면된 노비로서 예주인을 고발한 자는 접수하지 말고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씨가 서가이를 때려 죽인 죄인즉 노비가 죄가 있는데 그 가장이 관청에 고하지 않고 때려 죽인 자는 장 100대이고 죄도 없는데 죽인 자는 장 60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딸들이 노역을 방명시킨 문권을 빼앗고자 한 죄는 무릇 부모의 교령을 어긴 자는 장 100대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와 여러 조에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다. 참찬 조계생이 논의하기를 부가이는 비록 이씨가 노역을 방면한 여종이나 서가이는 이씨의 종이니 본주인으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록의 옛 주인을 고발한 조목에 의하여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하고 또 찬성 이맹균 등이 의논하기를 부가이는 옛 가장을 고발한 법에 의하여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자의 박절한 정리로는 불쌍함이 있습니다. 또 이씨는 남편의 명을 따르지 않았고 그 딸들은 아비의 첩이 낳은 딸을 노역시키고자 하였으니 또한 아비의 명을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이가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를 논한다면 이것은 주인을 고소한 것을 접수한 것이 되고 이씨와 그 딸의 죄를 논하지 않고 홀로 부가이의 죄만 논한다면 또한 옳지 못합니다. 지금 아울러 논하지 말고 다만 서가이가 낳은 딸만을 육전에 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하고 이조판사 하에는 논의하기를 남편의 첩이 낳은 자식은 그의 아내가 종으로 마땅히 사역할 바가 아닌데 이씨는 남편의 첩을 핍박하여 사역시키고자 하였으니 그 어미 부가이가 관가에 고발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림이 마땅한데 하물며 핍박하여서 죽인 것이겠습니까? 여종이 양민 남편에게 시집가거나 남종이 양민을 아내로 맞이하여 낳은 자식을 본주인이 종으로 부리는 것은 모두 소장으로 고발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등록에 옛주인을 고발한다는 조목은 이런 경우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씨의 죄를 다스리고 서가의 소생을 보충군에 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찬성 신계가 논의하기를 부가이는 자문이 이미 노역을 방면시킨 종인데 자문의 딸이 사역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사역시킬 수 없다면 노비가 억울하다는 호소를 접수하지 않는 예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아내로서 그 남편이 죽고 딸로서 그 아비가 죽자 감히 그 명을 바꾸어서 아내로서 남편을 거역하고 딸로서 아비를 거역하였습니다.
노역에서 방면된 여종이 마땅히 사역할 수 없는 여종을 때려 죽인 죄를 고발한 것과 비교하면 아내와 딸의 죄가 어찌 무겁지 않겠습니까? 노비를 죽여도 오히려 죄가 있는데 하물며 남편과 아비의 첩을 죽인 죄는 천지의 대의에 관계되는 바 그냥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노역이 방면된 여종의 한 가지 죄를 미워하여 두 가지 중한죄를 그냥 두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 일의 시비에 대한 논의는 한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후세까지도 알게 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노역을 방면시켰다는 문건을 증언하고 이 씨와 그의 딸이 사역시킬 수 없는 남편과 아비의 첩을 때려 죽인 죄를 공문하도록 하여 그 정상의 처음과 끝을 밝게 안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를 청합니다. 영의정 황희는 논의하기를 부가의 죄는 노비가 가장의 심화복 이상의 지친을 고발한 죄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씨가 스가이를 때려 죽인 죄는 노비를 함부로 죽인 자를 가까운 이웃의 이장이 사건이 있는 즉시 진고하도록 이미 일찍이 법이 서 있습니다. 그 이장이 마땅히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소재한 수령도 또한 그냥 두고 문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장이 진고하기를 기다려서 추역한다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혐의는 없어질 것이니 그 양편으로 온전할까 합니다 하니 신기의 의논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건정들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사조하니 옷과 신을 하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옷 한 벌과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도진노 이순몽이 군사 500명을 이끌고 광주에서 무술 연습하다. 도진무 이순몽과 박신생 등이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광주에서 사냥하여 무술을 연습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하만년 신역은 파수로 사천년 신역은 동계로 개칭하다. 경상도 하만역 신역은 파수로 사천현 신역은 동계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죄를 범한 산호 중에 속전을 바치지 못한 자는 수군으로 충당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사사집종으로서 죄를 범한 자는 형을 결단하여서 그 몸이 수군에 보충되거나 도류에 해당하면 속전을 거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속전을 능히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본주인에게 징수하는 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 후부터는 위에 말한 사사집종 중에서 속전을 바칠 수 있는 자는 속전을 받고 가난하여서 능히 바치지 못하는 자는 풍년 들기를 기다려서 바치도록 허가하되 또 몹시 가난하여서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능히 속전을 내지 못하는 자 중에 도류하기로 된 자는 다른 예대로 시행하고 수군에 충당하기로 된 자는 도 3년에 속전을 거두는 예에 준하여 3년을 하나여 수군에 충당하도록 하고 본주인으로서 속전을 바치고 사역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허가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에게 백성을 구휼할 양식이 충분히 있는지 조사하게 하다. 충청도 감사 정분에게 전지하기를 일찍이 드리니 도내의 금년 농사가 비록 풍년은 아니라도 전년의 기근에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도내 백성으로서 거년과 금년에
서울에 왕래하면서 사고 파는 것을 봐도 금년이 그년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전년에는 도내 창고에 남은 곡식이 있었고 딴 도에도 옮겨 올 만한 곡식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재난을 구원할 희망이 있었다. 비록 금년에도 농사가 충실하지 못하였다면 사람의 힘으로 구휼할 희망이 아주 없게 되니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 경의 힘을 입어서 이미 전년에 죽게 된 장생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이니 금년 농사는 비록 내포 등 심려 고울에 논농사가 불실하였다 하더라도 돈의 밭곡식은 다 수확하였고 논농사도 충실한 곳이 많다. 견의 계산한 바로서는 금년 도내에 산출된 곡식으로서 백성의 명년 양식을 준비할 만한가. 양년 농사의 형편을 참작하여 백성의 명년 양식의 족하고 모자람과 구휼할 방책을 자세히 갖추어 마련하게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전옥에 역질이 번져 의원을 정하여 고지하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전옥에 역질이 크게 번졌으니 의원을 정하여 고지하라. 약 재료 같은 것은 반드시 병 증세에 살펴서 보고 하기를 기다리면 시기에 늦어져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각종 약 재료를 미리 해민국에서 받아 때에 따라 요량해 주는 것이 마땅하며 시기에 맞추어 구려하여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각 절에 소속된 전지 중 810결을 되어서 별료 등에 분배하다. 경년에 나아갔다. 선종 교종에 소속된 각 절의 전지가 무려 8095결이었는데 명하여 810결을 되어서 600결은 별료에 옮겨 붙이고 140결은 활인원에 붙이고 70결은 귀휴소에 붙여서 일 맡은 중에게 의복과 반전을 공급하는 미용으로 하도록 하였다. 반전은 노비를 말한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성절 축하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야인 거하 첩합과 그 처자를 광화부에 안치하다. 그 소지한 고을에서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 아첩합은 적의 배수로서 우리 병경을 여러 차례 침범한 자인데 이번에 또 간첩이 되어 온 것을 변장이 유인하여 사로잡은 것이다. 서울로 잡아와서 전후에 침략한 것과 간첩이 되어서 나온 연우를 신문하니 실상을 낱낱이 고백하였던 까닭으로 죽이지 않고 안치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1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도 딴 종친과 같이 조례를 주게 하다. 종친부 전 첨사에게 전지하기를 양녕대군에게도 딴 종친과 같이 조례를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1일 정유 네 번째 기사. 강도 오금과 김원만을 참형에 처하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시경을 강독하다가 부녀자와 환자의 내정 간섭을 논하다. 경년에 나아가서 시경 소민의 철부성성 철부경성장에 강독하였다가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는 부녀도 문자를 알았던 까닭에 혹정사에 참여하였다. 환자가 정권을 마음대로 하여 나라를 그르친 자도 또한 있었다. 우리 동방은 부녀들이 문자를 깨치지 못한 까닭에 부인들이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으나 환자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다. 또 부인이 비록 정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기는 한다. 그런즉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나라를 그르치게 되는 것도 또한 염려스럽다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억지로 국문하여 죄를 씌운 가능성을 참작하게 하다. 사헌부에 전제하기를 본부에서 죄인을 국문할 때 반드시 억지로 국문하는데 실정을 다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만두게 되므로 가끔 죄를 억지로 얽어매는 일이 있다. 그런 까다르게 국문한 문안에 의하여 비록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나는 조금씩 의심한다. 나의 이런 뜻을 본받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장주를 범한 임계손 안보회를 유배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온수현감 임계손이 관물을 훔쳤으니 율에 따라 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여기 원부에서 아뢰기를 지간성군사 안보회가 관물을 훔쳤으니 율에 따라 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한등을 감하게 하고 자자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살인한 영광사람 한상주화를 교수형에 처하다. 형주에서 아뢰기를 영광사람 한상주화가 살인하였으니 율이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이 길배가 안보회를 차명에 처할 것을 간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정사를 보았다. 사헌부 집이 이기빌가 아뢰기를 지간성군사 안보회가 범죄했을 때의 값으로 작물을 따진다면 죄는 차명에 해당하는데 한등을 감하도록 명하시니 법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탐리의 악한 짓을 징계할 길이 없게 됩니다 하니 그 말하기를 그가 죄를 범한 곳의 시가는 이웃 고울과 아주 다르다. 또 훔친 것도 모두 자질구레한 물건이 만약 그 물건으로 돈을 바꾼다면 거의 40간이 차지 않을 듯 하였다. 이미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면 의심되는 죄는 오직 가볍게 하는 것이 또한 예법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1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안보회를 차명에 처할 것을 간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상소하기를 신등은 들으니 기강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이고 염치는 신하된 사람의 큰 절조라 합니다. 기강이 쓰지 않고 염치가 없어지면 정치가 어찌 잘 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이는 일찍이 관자의诗를 인용하여 한 문제에게 말씀드렸으니 그 뜻이 깊습니다. 대개 사해는 넓고 억조 찬생이 많은데 기강을 세워서 인도하고 상부를 밝혀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이라야 사람마다 각자 공경하고 신칙하며 서로 권하고 서로 힘쓰게 됩니다. 착하고 착하지 못함이 분별되고 채통이 문란하지 않으면 예의를 승상하는 기품과 염치를 아는 습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강이 엄하지 않은 바가 아니며 상불이 분명하지 않은 바가 아닌데 근련 이래로 사대부 사이에 염치가 없어지고 탐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을을 맡은 관리는 욕심을 부려서 끓임이 없고 부고를 마친 제 사삿집 광같이 허술히 여겨서 큰 물건 작은 물건 할 것 없이 제 집으로 옮겨다 놓았다가 악한 짓이 극도에 이르자 하루아침에 탄로되어 나라법을 범하고 비웃음을 받은 자가 서로 잇따라 끊임이 없습니다. 범죄한 것이 숨겨져서 미처 나지 않은 것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훌륭한 정치를 하는 날에 이와 같은 버릇이 있으면 어찌 크게 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보혜는 제가 차지한 작물 수요가 119관이나 되니 죽여도 허물이 없습니다.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고 삼복의 바야흐로 내려지며 간헐한 자들은 심장이 무너지고 탐작한 관리들은 담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풍속이 바꾸어지게 하는 기회가 바로 이번 거조에 있는데 문득 작물 수요를 다시 계산하라는 명령이 있으시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도 다시 계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세하게 잘 생각하도록 하신 데에 대해 신등은 성상께서 살피기를 좋아하시는 어진 덕과 형벌을 참아하시지 못하는 정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군자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형벌은 소인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허물을 알고 능히 고치게 하면 작게 징계하여 크게
벌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니 소인의 복입니다. 그 악한 것을 조장하여 고치지 않는 데 이르면 고의로 범한 죄를 형벌함은 작게 하지 않은 것이니 성인의 그만두지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 수령들은 삶과 임금의 걱정을 나누어 받들어 나가서 100리나 되는 지방을 다스리니 그 임무가 무겁습니다. 하직하는 날에 곤례에서 불러보고 성상의 말씀이 정령하시니 대우가 지극합니다. 임소에 도착하여 작은 고을이라도 모두 임금과 신하 같은 예도가 있으므로 구복을 채우는 것과 처자를 봉양하는 것은 임소에 이르러 넉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성은이 한없이 넓으며 영화도 분수에 넘칩니다. 진시로 황송하면서도 두려워하여 위로 성상의 마음을 본받아서 언덕을 베풀고 아래로 백성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을 살펴서 이해하고 해하는 것을 강구하며 침체되는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바로잡는 등 이런 급한 일에 여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런 데 있지 않고 이를 탐내어 의를 잊고서 못하는 짓이 없으니 여황에 가난한 백성이 굶주림과 추위에 부닥겨서 물건을 훔친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하겠습니까? 또 재물을 탐내어서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학대하여 고을을 병들게 한 자는 사단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자라도 오히려 적발하여 통렬하게 이를 다스려야 하는데 하물며 보혜는 법으로 용서할 수 없고 정으로도 불쌍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이 사건을 듣고는 침을 뱉으며 나무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 죽여야 한다 합니다. 또 범한 곳의 시가에 따라서 파는 값으로 계산하여 죄를 정한다는 것은 율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시행한 지가 오래이고 신등의 사사로운 지혜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보혜에 대해서는 이웃 고을의 상중하 시가까지 아울러 참고하여 그 죄를 가볍게 감하는 것입니까?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필부는 죽고 사는 것이 세상의 도의에 관계없는 듯하여도 세상 도의에 오르내리면은 관계됩니다. 한 사람을 상주어서 1000만 사람을 권장하며 한 사람을 벌하여서 1000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귀를 타면 완악한 풍속이 청렴하여지고 나약한 사람이 자립하는 풍조가 일게 되며 한번 그 기회를 잃으면 의를 버리고 이를 생각하는 풍습이 일게 됩니다. 권장하고 징계하는 효과는 그림자와 메아리같이 빠른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죄를 다스림이 엄하지 않으면 다스리지도 않는 것보다 못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미 그 죄를 알고도 다시 사하면 간악한 신하를 어찌 징계할 것인가 하였으니 이런 말이 경계될 만한 것입니다. 조정에나 지방의 장리는 이와 같이 말감하시라시는 명을 들으면 춤을 추면서 서로 치하할 것이며 다시 두려워하거나 꺼려함도 없이 그 욕심을 더욱 부리게 되어 장차 다시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물의 흐름을 중지시키려 하면서도 그 눈을 막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 하면서도 대빵 물로서 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등이 감히 천의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청하여 맞이 않는 것은 탐욕하고 비루한 습속을 버리고 청렴하고 정직한 풍조에 이르도록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 다시 생각하시고 대의로 결단하시어 윤대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사원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보혜의 주에는 법으로 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특히 용사하시니 소장 끝에다 감등하신 뜻을 판도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판도하기를 벌써 죄를 결단하여 유배하였으니 모름되기 다시 논의하지 말라 하였다. 삼복은 3번 심사를 받음을 말한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동지 하례를 의식과 같이 행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중국 대굴 쪽을 향해 동지 하례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가서 조화를 봤다.
의정부에서 의복의 안팎감과 안장 갖춘 말을 바치고 각도에서 전물과 박물을 바치었다. 종정성이 보낸 삼랑병위 등 8인과 올량 합천호, 마파라 등도 토삼로를 바치었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장들에 나아가서 종친과 연회하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의 실한 제조를 고쳐 정하다. 의정부에서 알아기를 의정부 당상의 실한 제조를 고쳐 정하였습니다. 의정부는 종묘서 봉상시를, 좌의정은 문소전 승문원 인수부를, 우의정은 승문원 사제감을, 좌찬성은 내자시를, 우찬성은 내섬시를, 좌참차는 전농시를, 우참차는 예빈시를 맡습니다. 예전에는 우의정의 실안은 군자감이었는데 이후로는 낙점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밤에 부엉이가 건정전에서 울어서 해괴절을 지내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강도 양무지를 차명에 차하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9일 을상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서 시경 강독을 마치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19일 을상 두 번째 기사 황해도 초도에 나타났다는 외선에 대해 조사하게 하다. 평안도 도절제사 삼화현 귀림 곧 천옥 김의덕은 정문에 의하여 치부하기를 이번 11월 13일에 외선 50여 척이 처음에 황해도 초도에 나타났다가 덕도 북쪽으로 향했고 또 100여 척은 조압도에 나타났습니다 하니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의덕이 보았다는 외선 150여 척을 그때 같이 본 자가 몇 사람인가. 바다 한복판에 짐승들이 물결 사이에 형체를 나타내어도 먼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배라고 의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비록 바다 짐승이라 하더라도 철 아닌 게 형체가 나타내었다면 또한 상스러운 조짐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발해에는 해씨가 있다고 한다. 유독 발해뿐이 아니고 본국 바다 복판에도 또한 있다. 지난 기해년에 성달생이 황해도 조전절제사로 되었을 때 바다 복판에 있는 배를 바라보고 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되어 그것이 누각으로 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었다. 그런 까닭에야 해시라는 것을 알았다 한다. 전시기가 경운 절제사가 되었을 때는 해시를 바라보고 적병이라고 생각하여 이로 인해서 사단이 되어 서로 싸우기까지 하였다. 지금 의덕이 보았다는 배들이라는 것도 또한 해시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고 한 것을 보면 묘시, 진시의 세 갈래로 나뉘어 돛을 달고 신미도로 향했다는 것이니 또한 해시와 짐승과 같은 유가 아니다. 그 배가 머문 곳과 지향하는 것을 다시 자세하게 탐문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해시는 신기루를 말한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1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장죄를 범한 안보회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경연에 나가서 춘추를 강독하기 시작하였다. 경연관에 이르기를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안보회의 장질은 자기가 차지한 돈과 양국의 수요가 적고 대개 잡다한 물건인데 아울러 훔친 그곳의 시가로 계산하여 작물이 겨우 100이라는 수요보다 많아진다. 그러나 경시의 시장값으로 준해서 값의 경중이 오히려 맞지 않는데 하물며 지방 물가가 어찌 적합하겠느냐. 또 그때 이웃 고을의 시장값으로 준하면 작물이 100이라는 수요에 차지 않으니 이것으로서 의심이 된다. 또 본국에서 전백이라고 하는 것은 면포, 정포가 바로 이것인데 보혜가 이러한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나 그 수요가 적고 아울러 잔물과 계산하여도 역시 의심스럽게 된다. 이 사람은 공신으로 논의할 사람이 있어서 그 덕으로 저절로 살게 될 것도 아니므로 내가 특히 사형을 감등하였다. 근일 사원부의 논의에 작물이 많은 자에게 까닭 없이 죄를 가볍게 하면 후일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 논의는 옳다 하고 또 말하기를 건일에 작물을 범한
장류를 범한 자가 많은데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번 일은 그렇지 않다. 하고 인하여 신인손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의정부와 육조에 충분히 논의하라. 만약 모두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한다면 어찌 감히 홀로 고집하겠는가. 또 임계소는 자기가 차지한 작물이 많아서 정상은 보혜보다 무겁다. 그러나 남에게 정리한 물건도 아울러 계산하여서 작물이 이에 많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의심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전조의 습속을 이어받아 외왕관리가 권세 있는 자에게 뇌물을 주는다. 비록 절행이 있다는 사람도 공공연하게 받는다. 정리하는 물품은 피물에 불과하고 돈과 마포, 쌀 같은 것은 아주 없었다. 식물 같은 것은 더구나 공공연하게 받았으나 이것은 법제도가 엄하지 않은 때였다. 근래에는 엄격히 금지하였는데 개소는 백성의 피땀을 일순위 사사 물건으로 만들었으니 죄를 주는 것이 진실로 커야 할 것이다. 다만 내가 즉위한 이래로 딴 사람에게 정리한 물건까지 아울러 계산하여 사형을 받은 자는 없으므로 이 사람의 사건도 아울러 충분히 의논하라 한다. 전자의 사형은 감당한 것은 확정된 계책이 아니었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 성군이시여.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0일 영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계달하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일찍이 전지하여 도내 각 골과 새로 설치한 사업에 만약 수리를 행하여야 할 일이 있으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다 말고 죄다 계달하라 하였다. 지금 엄자치가 와서 말하기를 경운과 회령에는 악기가 모두 망가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북병 중요한 진이며 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처음 대하는 지역인데 이와 같이 악기가 망가졌으면 좋지 못하다. 그런 까닭에 곧 공장에게 만들도록 명하여 장차 내려보내고자 한다. 만약 자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이 악기에 대한 한 가지 일도 마침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들으니 새로 설치한 경원군에는 온갖 시설이 매우 허술룩하였다는데 건설할 일을 계달하지 않으니 매우 나의 바라는 바가 아니다. 위에 말한 경흥에 건설할 일도 돈에 갖고 오래 시행할 만한 일들은 다시 전일에 내린 전지를 참고하여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것도 끓이지 말고 그때 따라 곧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도둑질한 작물의 수에 따라 형을 집행하게 하다. 도성지 신인손이 의정부에 가서 의정부 및 육조와 함께 안보의 주의에 대해 논의하니 김효성이 말하기를 유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황희 등은 말하기를 자기가 차지한 물품 본래부터 모두 하찮은 것이고 범죄한 곳의 시가가 지나치게 비싸서 작물이 많은 수요에 도달하기가 쉬웠으니 차명을 억지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미 죄를 결단하고 자자하였으니 다시 죄를 매기도록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신윤손이 계달함으로 황희 등의 논의를 따랐다. 또 임계손의 죄를 논의하니 김효성은 말하기를 율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하연 등은 논의하기를 남에게 증여한 물건은 이미 보혜 사건에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유독 계손에게만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록 국고의 물품을 사고로 옮겼다 하더라도 만약 명백하게 교부하였다면 감수자도유례로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차지한 작물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신인손이 계달함으로 하연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만인 혈석과 윤곽에 대해 조사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전일에 장사신의 말을 들으니 북방 야인 지방의 사람 1000만 명을 사로잡은 뱀이 있는데 사람의 피가 뱀의 창자 속에서 단단히 엉겨 돌이 됩니다. 관이라고 부르는 큰 새가 있어서 그 뱀을 잡아먹고 그 돌을 보금자리에다 남겨두는데 북방 사람들은 관의 보금자리를 뒤지어서 그 돌을 얻으며 이것을 갈아서 마시며 온갖 병과
골절상이 치료됩니다. 이것을 혹 조정에 바치는 것도 있어서 천자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그 후에 판서 신상이 중국 북경에서 도로 그곳에서 들은 말을 하는데 장사신의 말과 꼭 같았다. 지금 거하차합을 그의 처자와 함께 강화에다 안치하였는데 앞송했던 통사가 서울로 돌아올 때 거하차합의 아내가 부탁하기를 제게 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만인 혈색이 있었는데 전일에 조카 고하도합이 병을 얻어 그것을 빌려주기를 청함으로 보내주었으나 바쁜 일이 있어서 미처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행여 저를 위하여 고하도합에게 말하여 되돌려주도록 하여 주세요 하였다. 통사가 이와 와서 이 말을 아랜 다음에 비로소 만인 혈색이라는 것이 전일에 듣던 것과 합치되는 것임을 알았다. 그런 까닭으로 그 돌을 가져다가 보니 검푸른 빛깔이 자석과 같았으며 크기는 큰 밤톨만 하였는데 물에 섞어서 갈아보았더니 약간 검붉은 빛깔로 되었다. 내가 널리 더 캐어 물어보자고 하여 김척을 시켜 마파라에게 몰래 물었더니 마파라는 제법 자세히 말하였다. 그 말은 북반 달단 지방의 수목이 없는 곳에 큰 새가 땅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항상 알 2개를 낳습니다. 그 중에는 성질이 사납고 새끼 치는데 능한 것은 알을 3개씩 낳는데 이 새는 성질이 거칠고 사나움으로 만인사도 잡아먹으며 알을 낳을 때는 뱀 창자에 들어있던 돌도 아울러 낳는데 그 돌은 보금자리 소고기 밑으로 2~3자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면에 지식이 있는 자는 알 3개가 있는 보금자리를 찾아서 땅을 파고 찾아냅니다. 이 돌이 지극히 귀해서 쉽게 구하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김척이 그 도구를 내어 보이니 파라가 보고 무릎을 치고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진짜 만인 혈색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이것을 얻었습니까? 이 돌은 검푸른 빛깔이 상등이고 붉은 빛깔이 있으니 약간 누른 것이 그 다음입니다. 북쪽 사람은 3~4집에 한 집은 반드시 이 돌을 갈무리하고 있으며 마자화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붉은 빛깔은 매우 드뭅니다 하고 곧 갈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당신이 어찌 나의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또 나는 병이 있어서 꼭 마셔야겠습니다 하고 곧 반사발을 마셨다고 한다. 김척은 마파라의 말을 나에게 아뢰었다. 나는 또 마변자를 불러서 물었더니 마변자는 비록 그 자세한 것은 모르나 일찍이 그 대개는 들었습니다. 이 만인 혈색은 북쪽 토속말로는 모수월하라고 하며 신이 숙부 마자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와서 청하면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 돌이 있는데 본래는 컸으나 항상 갈았으므로 점점 작아졌고 요즘에 와서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였다. 이 일이 비록 허황된 듯 하나 전후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합치하니 혹 그런 이치가 있어서 이야기로 전해오는 것이리라. 다만 그 자세한 것을 모르니 의심스럽다. 그들의 말에 북방의 수목이 없는 땅에 있고 새가 땅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첫째로 의심스럽고 그 말에 큰 새는 큰 황새라 하니 그런가 아닌가를 또 믿을 수 없다. 또 새매는 한 종류뿐이 아니니 고니, 매, 독수리 종류 같은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둘째로 의심스럽고 또 본국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은 물뱀이라 한다. 물뱀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양쪽 눈동자와 창자를 먹는다고 한다. 지금 북쪽 뱀은 물뱀인지 육지뱀인지 알 수 없으며 또 사람을 먹는 형상을 알 수 없으니 셋째로 의심스럽고 또 돌 하나로 과연 1000배까지 병을 능히 치료한다는 말 것인가? 어떤 병에 더욱 적당한가? 복용하는 방법은 다만 갈아서 마시는 것뿐인가? 모두가 알 수 없으니 넷째로 의심스럽다. 경은 왕래하는 야인에게 자세하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또 예전에 용각과 용골에 대한 일을 듣고 의심하였는데 이번에는 만인혈색의 일로 인하여 다시 생각이 난다. 예전에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야인이 용각을 구해서 천자에게 바쳤는데 참으로 천하보물이었습니다 하였고 또 내가 일찍이 전해 들은 바에 본국 사람 임언충이 일찍이 노아간 등지에 들어갔다가 용이 환골한 것을 봤는데 그 몸뚱이에 손발, 머리, 꼬리, 이 뿔이 살아있는 용이 움직이는 형상과 꼭 같았다고 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귀한 대우군 주진사가 용각이라는 것을 바쳤다.
또 일본 사람이 명칭은 모르나 사기를 물리치는 귀한 뼈라 하면서 와서 바친 것이 있었다. 주진자가 바친 것과 서로 같은데 대개 노루의 뿔과 같으면서도 작았다. 다만 노루뿔은 머리에 박힌 뿌리가 얕은데 이 뿔은 머리에 들어간 뿌리가 제법 깊어서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 용이 환골하였다는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와 용각, 용골의 있고 없음과 있다면 약으로 쓰이는 곳과 복용하는 방법과 아울러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그러나 이 만인혈석과 용각 등에 관한 일은 모두 경이 사사로이 묻는 것처럼 하여 국가에서 묻는다는 뜻을 나타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도절제사 김종서가 회개하기를 만인혈석 및 용각 등에 관한 일을 야인 늙은이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마자의 말은 북방의 큰 새가 뱀의 창자 속에 들었던 돌을 낳았다는 말은 진실로 듣지 못한 바이며 다만 전쟁으로 피를 흘렸던 곳에 사람의 피가 엉겨서 돌이 되어 땅속 2, 3자 깊이쯤에 있는데 이것을 파내었습니다. 그 돌은 약간 누르면서도 검은데 갈아서 마시면 골절상 복창증의 병을 치료할 뿐입니다. 게양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 만인혈석을 발견했으므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큰 새는 황새가 아니고 속칭 여이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수목이 많은 곳이라도 반드시 땅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 중에 성질이 억센 것은 알 3개를 낳는데 알 3개가 있는 보금자리 밑에 땅을 파면 반드시 돌이 있고 그 돌은 흉복통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알 3개가 있는 보금자리를 보면 땅을 파서 그 돌을 구하는데도 얻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화는 만인혈석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그 돌을 귀한 사람에게 내어 보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 돌을 간직한 자가 매우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이나에 청구하였더니 모두 벌써 잃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파라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큰 새는 황새가 아니고 여의조입니다. 능히 만인살을 잡아먹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나 여의조는 반드시 땅을 파고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알 3개가 있는 보금자리를 보면 반드시 땅을 파서 그 돌을 구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김척에게 대답한 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파라의 말도 또한 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살림에 가서 사냥할 때 여의조가 땅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든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파라와 자화가 말하는 것은 이런 보금자리를 보고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알이 3개 있는 보금자리를 신이 보지 못했으나 만인혈석과 용각에 대한 일은 한두 사람의 말로서는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여러 사람이 모른다 하여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자화가 준 돌을 진상하오며 후일에 다시 천천히 캐어 물어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관은 황새이고 노아간은 영락 2년에 뇌온강 홀라강 야인에 정박한 후 유특성이 설치한 노아간이를 말한다. 계양은 계원을 말한다.